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슈퍼차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리퍼럴 프로그램에서 얘기한 로드스터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가 그 리퍼럴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그 두 분이 정말 감사드리는 그 두 분이 인도를 받으시면 얻을 수 있는 표입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생긴 것도 참 멋있죠. 이게 테슬라가 곧 준비하는 슈퍼카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원래 한 베이스 모델 가격이 20만 불 정도 합니다. 네, 이제 파운더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초기에 이제 어떤 리미티드 에디션 그거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보통 이제 1000대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미 처음 리퍼럴 프로그램으로 이미 할인이라든지 이런 받으신 분들이 거의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표 2장으로 얻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0까지 가속하는데 2초가 좀 안 걸리거나 2초대로 예상이 되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160까지 가속하는 게 무슨 이런 정도의 스펙이면 아마 부가티 시론 이런 정말 슈퍼 하이퍼카나 가능한 정말 수십억 대의 차를 2억에 만드는 거니까 정말 테슬라의 어떤 포부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자동차 시장의 어떤 혁신가의 어떤 정말 경계를 정말 붕괴시키는 이런 차들을 계속 소개함으로써 참 회사가 굉장히 정말 혁신적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이게 예상만 돼 있지 계속 예상 날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가 사실 여태까지 말했던 걸 거의 대부분 지키긴 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말한 뒤 한 5년? 최소 3년? 아니면 5년? 그 심지어 말한 것들 중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아무쪼록 두 분 인도 잘 받으시고 저도 이거를 이제 추첨할 수 있는 그 두 번의 기회를 얻어서 행운이 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용에 대해서 한번 계산에 더 정확히 특히 한국의 환율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할 텐데요. 테슬라 모델 3는 물론 이거 지금 업데이트가 됐지만 제가 샀을 당시에는 310마일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배터리는 75kW로 계산했습니다. 물론 그 슈퍼차저는 고압으로 충전하기 때문에 열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환율 변수라든지 이것저것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나온 숫자들로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에러라고 할까 에러바 정도들이 서로 상쇄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있는 숫자들을 그대로 써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10마일에 75kW를 쓴다면 지금 리퍼럴로 주는 1000마일은 242kW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평균 가격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28센트입니다. 그러면 1000마일을 가는 때 지불되는 비용이 한 67달러, 68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리퍼럴로 받는 1000마일이 하나로 환산하면 거의 8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슈퍼차저를 여행용으로 쓰지 사실 그 공짜가 아니고서는 이거를 계속 쓰기가 힘든 이유가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거를 만약에 집밥으로 충전을 실제로 미국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슈퍼차저 이용률이 평균적으로는 도심지가 아니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걸 1000마일 정도를 집밥으로 환산해보면 저희 집밥이 20센트인데 한 57,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슈퍼차저의 28센트는 지금 환율로 보면 한 330원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도의 가격을 매겨버리고 그리고 유휴비라고 하죠. 꽉 차는데 이제 차를 빼지 않는 그런 페널티를 먹게 되면 분당 1불입니다.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그때 풀로 충전할 때는 한 25,000원? 한 3만원 정도 그 사이의 가격이 들겠네요. 거기다가 이제 여차에서 차를 안 비켜주시는 약간의 소정의 비를 합치면 진짜 3만원 정도 들 텐데 그러면은 붐비는 게 좀 적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슈퍼차저를 잘 안 이용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현재 2019년 8월 데이터인데 미국 전역의 가정용 전기의 평균 가격이
13센트인데 13센트. 킬로와트당. 그러니까 슈퍼차저를 이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공짜거나 정말 멀리 가기 위해서 쓰는 거지. 이게 미국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평균 가정용 전기보다 2배 이상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돈을 내고 충전한다 그러면 집에서 충전하지, 이걸 굳이 가서 충전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그리고 미국의 여러 포럼을 보면 과연 슈퍼차저의 밸류를 어떻게 할 거냐는 논쟁은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비싼 모델인 모델 S나 모델 X, 거의 미국에서도 1억이 넘죠. 1억 가까이 되는, 1억 전후하는 모델을 사게 되면 공짜로 이 슈퍼차저를 평생 충전할 수 있는 걸 껴주거든요. 과연 그거에 대한 밸류를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그리고 테슬라의 이런 가격 정책이 변동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공짜로 주고 어떤 때는 공짜로 안 줬다가, 공짜로 준 사람한테 내가 그거 5,000불 크레딧으로 줄 테니까 포기할래 말래 뭐 이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이 이 슈퍼차저에 대한 밸류를 참 계산하는데 왈가왈부합니다. 그리고 슈퍼차저 하나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딱 요거 하나요. 포트 하나 건설하는데 미국 기준으로 25만 불, 그러니까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든다고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가스스테이션 같이 깔려면은, 미국 전역에 깔려면은 대략 한 8조 정도의 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이게 적지 않게 들어가다 보니까 각자 자기만의 독자 규격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자기만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런 충전 인프라로 차를 많이 팔려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우리 차를 사면 이렇게 충전하기가 편하다는 어필하려고, 그래서 이런 규격 싸움이 계속 나는, 결국 돈 문제죠. 그러니까 포트 문제는 사실 간단한데, 워낙 이게 이런 고속 충전을 건설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서로 이 생태계를 오픈하네 마네 이 말이 많은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슈퍼차저에서도 참 테슬라는 혁신적인 일을 참 많이 하는데요. 보시면 이거 다 솔라셀입니다. 그래서 이 솔라셀로 충전한 전기를 자기가 만든 배터리 팩에, 여기 지하나 이 위에 묻어놓은 배터리 팩에다가 고스란히 저장해 놨다가 여기 있는 슈퍼차저로 차들을 충전시키는 거죠. 이게 지금 네바다에 있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제 슈퍼차저 모습인데, 여기는 벌써 이제 새로 신규로 건설하는 거는 무려 250kW로 충전하는 것들로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외부의 고압 전기를 받지 않고 순전히 솔라셀로 낮에 충전해서 배터리에다 왕창 저장을 해놨다가 그거를 무려 시간당 250kW는 초고속,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아마 시간당 1600km를 갈 수 있는 정도로, 물론 초반 30%지만요. 이런 것들을 지금 네바다나 그러니까 사막 지역, 해가 많이 들고 이런 지역에는 이런 슈퍼차저들을 이제 깔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누구도 이렇게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이게 테슬라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독자 규격을 이제 미국 내에서는 확실히 테슬라 규격으로만 밀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테슬라 슈퍼차저의 개수입니다. 얼마 많이 깔려있냐면 이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진짜 압도적이네, 압도적. 현재 3월 30일 2019년 데이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2018년 말 이렇게 집계된 건데, 이건 최근 데이터입니다. 얘는 독자 규격이고 나머지가 이제 거의 CCS 콤보 타입이죠. 네, 비교가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확실히 테슬라가 정말 완전 독보적입니다. 이 슈퍼차저에 있어서는 거의 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거를 제가 안 써본 게 아닌데요. 이 친구들 뭐 DC 패스트는 아니더라도 이런 레벨 2 차지나 이런 거를 쓰게끔은 다 오픈되어 있어서 240V AC로 당연히 테슬라 모델 3는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을 제가 이 다른 회사들 차지포인트, EV고 이거 다 써봤는데, 블링크도 있죠. 근데 차지포인트는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은데 테슬라에 비해서는, 테슬라는 그러니까 마치 우버같이 휴대폰에다 이게 탑재되어 있어서 그냥 찌르면 되는데, 이건 따로 크레딧 카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번거롭죠. 그리고 차지 포인트가 좀 더 편한데 EV고는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건 이 에러 미국 내에서 지금 보고되는 게 에러율도 높고 로케이션당 그 포트수라고 하죠. 포트도 별로 잘 구비를 해놓지 않고 이게 아마 아우디나 BMW가 지금 EV고랑 손을 잡고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확실히 미국 내에서는 이건 테슬라가 압도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두 즐거운 추수감사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